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융합 캡스톤 디자인을 같이 하게 된 김병주 교수입니다. 다들 방학들 잘 보내었나요? 예년 같으면 지금쯤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캠퍼스에서 만나고 이런 일들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30년 정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계약이 되어도 학생들을 볼 수 없고 이렇게 사이버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게 좀 혼란스럽고 낯설게 느껴질 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비대면으로 사이버 강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강의실에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조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이라도 개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요번 학기 때 수업할 중요한 내용들을 사이버 강의로 일단은 대체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학기에 진행하는 융합 캡스톤 디자인은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한 빅데이터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공공 데이터 혹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바탕으로 그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역할들을 혹은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주로 해봤습니다.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주로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읽어드리고 거기에서 특정 칼럼에 대해서 혹은 특정 행에 대해서 원하는 조건의 정보들을 찾는 데이터 분석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향후 어떻게 데이터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자 혹은 확진자 혹은 뭐 회복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일 발표되면서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어느 정도 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나 방법들을 이번 학기 때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부분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융합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업에 관한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성적 부과 과정에서 학교에서 정한 출석 점수 그리고 시험인데 이 과목에서는 아마도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개념에 대한 시험을 한 번 정도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 혹은 조별로 개인이 주제를 정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되게 가변적이어서 3월 안에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황이 나빠지면 더 이후까지 미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평가 방법은 다소간 유동적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 하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볼 개념은
가장 훌륭한 예측선을 긋는 것, 뭐 이런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좀 잘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여러분들과 같이 보게 될 개념 중에 중요한 게 선형회귀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linear regression입니다. 선형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긴 직선 형태의 이런 말이죠. 그죠? 직선 형태의. 왜 갑자기 이런 그 좀 생소한 개념이 나타나는지 아마도 아직까지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예측을 하게 될 건데, 그 예측은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딥러닝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 지능, intelligence, 이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능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동물들마다 조금씩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지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진화를 거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고도화된 지능을 어떻게 기계도 사람처럼 고도로 지능화된 작업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이 훨씬 더 수월해질 텐데, 그런 생각에서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그 인공지능은 대략 지금부터 한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5, 6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가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졌다가요. 다시 또 어떻게 좀 잘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가 다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침을 계속 하다가 한 4, 5년 전부터 몇몇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예전에도 존재했었던 방법을 좀 수정해서 딥러닝이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부터 이게 획기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획기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에서 바둑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적인 사람을 이 기계가, 그러니까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을 이기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예전에 사람들이 실망했던 그런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고도화되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은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는 그러한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많은 산업계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은 급격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심에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것과 같은 진단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지능을 가진 로봇이라든지,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들었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얘기 들어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예측이고요. 또 하나는 분류입니다. 분류.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이게 자동차인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예측이라는 것은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일 때 내일은 얼마 정도 확산될 것인지, 내일은 얼마 정도 완치가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어 본 데이터들, 그때는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는 것만 했는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을 이번 학기 때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 선형 회귀와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을 좀 잘 그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일단은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선을 잘 그어야 되는데 이 선을 잘 끊는 방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통계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선형회귀고요. 통계학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방법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많이 도용을 했습니다. 가져가 와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형회귀부터 우리가 조금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형회귀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일 처음 이런 하나의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다 다르다. 그렇겠죠, 그죠? 학생들의 성적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위의 문장이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다. 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이 다 다른데 어떤 이유로 다른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이 그냥 단순히 결과만으로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다 다르다라고만 했을 때 이거는 좀 더 선명한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무엇 때문에 다르다. 이 무엇을 좀 해주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은 투자인 공부 시간에 따라 다르다. 혹은 TV를 적게 본 순서에 따라서 다르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에 따라 다르다. 게임을 한 시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좀 더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위의 문장은 정보가 담길 여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시험 성적을 좌우할 만한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갈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사실을 전달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시험 성적은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 혹은 시험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다.
사교육비 지출액에 따라서 다르다. 수업 시간의 집중도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앞서 본 슬라이드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정보.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어떤 내용을 예측할 때는 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그래서 많은 정보가 주어지면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거는 더 당연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가 하면 이 데이터는 예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느냐 하면 왜 그런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또 여러분들이 쓰는 그 카카오톡이든 이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사진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랬을 건데 지금처럼 이런 상황 하에서는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하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하면 뭐 외국에 있는 아마존부터 해서 쿠팡, 옥션, 11번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것에서 사람들의 구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쇼핑몰에서는 20대의 젊은 남자가 들어와서 어디를 둘러보고 무엇을 구매했네, 어느 요일에 들어오네, 어느 시간대에 들어오네, 20대 여성이 어느 시간에 주로 들어오고 어느 물건을 찾고 이런 정보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정보를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한 뭐 인터넷이나 혹은 모바일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클릭하는 것, 생성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또한 유튜브 같은 데서도 하루에 생성되는 동영상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더 많은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는 혹은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 이제 빅데이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약간은 딱딱한 부분일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새롭게 배울 때는 정의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선형회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적을 변하게 하는 정보 요소를 X라고 했을 때 X라 하고 이 X 값에 의해 변하는 성적을 Y라고 할 때 X 값이 변함에 따라 Y도 변하기 때문에 Y는 X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Y는 종속되었다 그래서 Y를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dependent 하다 그러죠. dependent 하다 그러고 X는 어디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이라 그래서 independ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을 Y라고 두면
y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결정되는 요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요거를 독립변수, x는 독립이고 y는 종속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y는 x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가 생각이 나죠. 그죠? y는 x면 이렇게 되고 y는 ax면은 이 기울기 a에 따라서 함수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쥐고 이게 마이너스면 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값들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그 값들에 의해서 대략 어떤 형태의 선으로 나타나는지를 일단 먼저 보아야 됩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서 조금씩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선형획이라는 것은 선의 형태라는 겁니다. 선의 형태. 선의 형태라는 것은 예전에 배웠던 y는 ax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 ax로 나타나는데 이 어떤 독립된 값, 요 값에 의해서 이 y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독립변수라 그러고 얘는 종속변수 그리고 요 앞에 붙는 거는 기울기라고 하죠. 그죠? 예. 이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독립변수 x 하나만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중간고사 성적은 수업시간의 집중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하나만으로 선명하게 설명이 되면 얘는 단순하게 되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 선형획이라고 합니다.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고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고사 성적은 수업시간의 집중도도 있고 실제로 공부한 양도 그게 있고 스마트폰을 얼마나 적게 사용했느냐도 관계 있고 TV를 얼마나 작게 봤느냐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 4개의 요소에 의해서 어떤 Y값이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들이 여러 개라 그래서 다중이라고 합니다. 다중. Multiple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예측을 할 때 예측하는 값이 y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내일의 날씨라고 해볼게요. 이게 y를 내일의 날씨라고 해보면 이 날씨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일까요? 우리가 기상학자는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날씨가 단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날의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전날의 습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전날의 바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전날의 구름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뭔가 하나가 결정이 되죠. 그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유도 나중에 분석이 되겠지만 단순한 어떤 하나의 이유에 의해서 발생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현실은 다중선형회귀의 모습을 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는 맨 처음 뭐부터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 가장 단순한 형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를 이해하고 나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복잡한 형태로 가면 확장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하고는 단순 선형 회귀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먼저 집중적으로 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변수를 넣은 다중 선형 회귀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학기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예측입니다. 예측. 근데 예측을 하려면은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 근데 그 정보가 이 정보에 의해서 어떤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온도가 이렇게 됐고 내일은 온도가 이렇게 됐고 그저께는 온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합니다. 요게 3일 전의 온도고 요게 2일 전의 온도고 이게 오늘의 온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요럴 거야 라고 대충 요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의 모양을 띠는 거죠. 근데 지금 만들어지는 이 선은 보면 어떻습니까? 선형을 띠는 거죠. 선형을 띠는데 이 y 값은 온도고요. 이거는 날짜입니다. 날짜. 그래서 날짜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데 보면 이 온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미안합니다. 거꾸로 됐네요. 여기가 날짜가 되고 여기가 온도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저께 온도, 어제 온도, 오늘 온도에 의해서 내일의 온도를 예측하는 요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만, 하나의 독립 변수에 의해서만 그 결과를 예측하는 단순 선형회귀 모델을 먼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다중 선형회귀는 쉽게 확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을 하기를 성적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공부한 시간 하나만 놓고 예측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의 학생에게 좀 사실은 사람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4명의 학생에게 각각 공부한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시간을 물어보니까 2시간 했을 때 81점이고 4시간 했을 때 93점이고 6시간 했을 때 91점 8시간 했을 때 97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x가 공부한 시간이고요. y가 성적입니다. 그래서 2시간 했을 때 81점 4시간 했을 때 93점 6시간 했을 때는 91점 8시간 했을 때는 97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요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러면 10시간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10시간 하면 100점입니까? 혹은 7시간 했을 때는 몇 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독립변수 x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 y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는 수학적인 표현이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아까 조금 전에 그린 것처럼 2시간 했을 때 81점, 그 다음에 4시간 했을 때 아까 93점인가 그랬죠, 그죠? 그 다음 6시간 했을 때 뭐 91점, 8시간 했을 때 97점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런 거겠죠. 7시간 했을 때 혹은 9시간, 10시간 했을 때 혹은 5시간 했을 때 3시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옵니까? 얘를 예측하려면 예측선을 하나 그어봐야 됩니다. 예측선을. 어떤 선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이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죠?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을수록 성적이 좋다는 것은 느껴진다, 그죠? 근데 다만 이게 요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틀리니까 이만큼의 오차가 있으니까 어떤 선을 그으면 그게 가장 괜찮은 선일까? 가장 훌륭한 예측선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고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하면 이를 잘 그을 수 있을까,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요. 이 고민한 흔적들을 오랫동안 통계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요렇게 하면은 최고입니다 라고 해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형외입니다. 선형외. 가장 훌륭한 예측선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보니 왼쪽이 아래로 향하고 오른쪽이 위로 향하는 아까 선이 대략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일종의 선형을 보이더라. 그래서 선형이라는 것은 1차 함수고 1차 함수는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대로 하면 y는 ax 그래프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 선이 기울어진 정도죠, 그죠? 기울어진 정도라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얘분의 얘로 하면은 이 기울어진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그 기울기를 구하는 개념에서 보면 x가 요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그 비율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예, 1차 함수는 이렇게 나타나죠. ax 플러스 b니까 ax 플러스 b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 기울기가 요거 되는 것이고 b라는 것은 y를 통과하는 점이죠, 그죠? 흔히 y 절편이라고 하는데 절편이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이 절편이라는 것은 자르다 이 말입니다. 커팅하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a와 b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a와 b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것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결국 단순 선형액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훌륭한
예측선을 그리는 것이고, 훌륭한 예측선을 그린다라는 것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x라는 건 독립변수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기울기와 y 값만 잘 구해내면은 이 값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구해내는 거냐면 a와 b 값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 성형회계에서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해서 이 정도의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간 개념이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낯선 사람은 한 번 더 좀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니까 코딩을 해서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해서, 이 사이버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퀴즈가 나가니까 퀴즈 내용을 보고 다음 주까지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제물을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